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며칠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심통을 꿈꾸다 동영상을 제작을 하긴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한 기간상으로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기 전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뭐 저희가 아름아름 밴드를 통해서도 소개를 하긴 하지만 아름아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독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 뭐 영상이 지금 한 1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어느 거는 보시고 어느 거는 안 보시고 뭐 그런 정도이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심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통이라는 이름이 전달이 된다라는 그 목적에서는 사실상 다른 것보다는 이 동영상이 조금 빠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추가적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거고요. 영상은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거고, 그 작업되는 그 분량은 뭐 보통 찍어서 그날 저녁에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보이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사실상 이 구독이란 유튜브에 그 회원가입을 뭐 복잡한 절차는 아니에요.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구독을 신청을 해 놓으시게 되면 핸드폰에 요즘에 그 유튜브 어플이 대부분 깔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알람이 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올리는 그 영상에 대해서 그래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알아두고 싶만 한 것들도 이제 좀 올라가니까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로 보면 8회, 9회까지 나갔죠. 9회는 저희 집에서 촬영을 했었고요. 오늘은 10회가 되겠습니다. 10회가 되는데, 지난번에 8회 때 저희가 그 심통의 실행계획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곳에 이어서 심통재단이라는 것으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전제에 있다는 건 아시죠? 프린트 해왔어요. 심통의 전제 조건은 심통은 추후에 회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생각만으로 만들어졌지만 추후에 더 많은 구성원들이 생기고, 그 구성원들 간에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회의가 아마 있을 것이고, 그 회의에 의해서 지금 말한 것들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작은 욕심은 좀 내리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심통재단입니다. 저는 처음엔 재단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통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심통재단이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상 이 심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풀어보면 자력, 자신의 힘으로 자력, 자생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도 보면 구체화해서 자력재단, 자력재단 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력재단 신통이라는 게 사실상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력, 자기 스스로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책을 읽어볼게요. 심통덤 조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첫 번째는 자력재단 심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력재단이라 칭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애아이가 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평생 직장이 없다.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어가고요.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문제는 다 사실상 뭐 들으셔서 알지만 제 경우고 제 경우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적었는데 첫 번째는 장애아이가 있다. 두 번째는 평생 직장이 없다. 세 번째는 노후가 불안하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그것 말고도 문제는 많아요. 사실상 건강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금방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뽑아보면 저에게는 저희 아들 장애아이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장애아이가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부모 사후에 혼자 자립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이 건물에서 소방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그 시설관리 업무 직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실상 그 그만둘 때마다 그 회사에서 저를 뭐 그러니까 회유라고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더 다녀라 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걸 반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회사에 사실상 저 같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저를 봤을 때는 뭐 일에 필요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나이도 적당해서 그리고 또 결혼도 했기 때문에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싼 돈 주고 그냥 계속 그 사람 쓰기는 좋겠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계속 그냥 회사를 다녀라. 왜? 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은 어차피 한 사람의 저 말고 딴 사람을 앉혀놔야 되는데 그 사람을 뽑는데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요즘에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채워져 있는 부속 정도로도 뭐 조금 심하기는 하지만 부속 정도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두 번째로 잠깐만 넘어갑니다. 평생직장이 없어요. 그죠? 요즘에 평생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금수저들은 아마 금수저들 같은 경우는 평생직장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평생직장이 없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제가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10년이 지나면 50대 후반이 될 거고 조금만 더 지나면 60대. 요즘에는 정년이 65세라고 하던데 제가 20년이 지나면 65세가 넘어요. 자, 20년이 지나면 65세가 넘는데 퇴직을 하게 된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 가지고 젊은 층과 노년층,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그 트러블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더 하게 해주려면 월급을 깎아라. 그게 임금 피크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월급 깎여가면서 일을 더 하겠죠. 그래도 그거 몇 년 못해요. 사실상 그 60이 넘어가지고 정년 나이가 넘었는데 그때도 일을 한다? 뭐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닐 거예요. 일단은 그런 문제. 그러면 평생직장이 없다라는 문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이 평생직장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는 부모 사후라고 돼 있지만 제가 죽기 전에도 어느 정도 애에 대해서는 계속 케어를 해야 되고 내가 수입을 계속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 식구가 같이 사는데요. 저하고 저희 아이 엄마 그리고 규현이 이렇게 셋이 살아요. 여지까지 제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우리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뭐 장인어른, 그러니까 처가집에 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뭐 그랬는데 지금의 이 재수입에 의존해서 이 세 명이 살다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재수입에 의존해서 10년 살아야 되고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32살이나 3살이 되는 20년 후에도 사실상 자립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자립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버는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될까요? 지금 뭐 제 수입은 이미 앞전 강의에서 밝혔지만 월 200 정도인데 10년 뒤에도 200을 벌 수 있어야 되고 20년 뒤에도 200을 벌어야 돼요. 뭐 물가가 안 오른다는 전제하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러면 20년 후에도 제가 돈을 뭐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평생 직장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어차피 A라는 사람이 일을 하던 B라는 사람이 일을 하던 그렇게 사이는 안 둘 건데 제가 20년 동안 만약에 한 회사에서 계속 근속을 했다. 그럼 월급이 좀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씩 오르더라도 오르면 그때 가서 젊은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 뽑아놓으면 제 월급보다는 좀 덜 주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없는 문제는 사실상
장애아이가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죠. 따라서 이어지는 노후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번외편으로 책을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게 말씀드렸던 스웨덴,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도 노후가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은 노후가 안 불안하신가 여쭤보고 싶지만 뭐 그거에 대한 답이 뭐 제가 뭐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우리들의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이가 있고 평생 직장이 없고 그 다음에 노후가 불안합니다. 장애아이가 없는 집이라면 일단 평생 직장이 없고 노후가 불안하겠죠. 자, 심통돔입니다. 심통돔에 들어가게 되면 잠깐만 앉을게요. 장애 아이가 있어도 나중에 조금 이따가 재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애 아이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장애 아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애 아이가 있다라는 문제가 장애 애가 그냥 공부를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문제도 큰 문제긴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부모 돌아가신 후에 혼자 남은 애가 어떻게 살 거냐가 걱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통재단에서 이 아이 책임지게끔만 할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심통을 알리고 심통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했겠어요. 제가 제 문제, 장애아이가 있는 문제를 이 심통한테 떠넘기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다른 집 멀쩡한 아이 그 심통에다가 맡아달라고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편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장애아이가 있는 문제 심통에다가 맡기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진짜 내 아들 걱정 안 하고 죽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모으자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심통은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형태를 나중에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노동자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희망을 할 때까지는 그 직장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통 도만에서 일거리, 그러니까 사람이 3,000명이 살게 되면 그 사람이 3,000명 사는 중에서 감싸심 200가구 빼면 그냥 800가구 생각을 하고 800가구를 800가구면 3인 기준으로 하면 2,400명이에요. 2,400명 중에 80% 제 책에도 있는데 80%를 근로 가능한 사람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2,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2,400개면 그 2,400개 중에 한 개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한 개는 우리 아이 엄마 거고. 그리고 그 사람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오시라고 하는데도 안 오는데 나중에 다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밖에 있는 사람이 출근을 해갖고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우리 심통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자리는 보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했어요. 노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다 아시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이홈 가격 전제 조건이 있지만 1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감싸심에도 뭐 감싸심이라고 그래갖고 평수가 작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마이홈하고 20평대로 똑같은
형태로 갈 거예요. 여기도 보증금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홈 심통에다가 주고 감사심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딴 데 가가지고서는 몇 억씩 주는 그런 실버타운 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마이홈은 1억이고 감사심도 1억이라면 나중에 진짜 우리가 다 심통이 지어졌다 라고 가정을 하고 사실상 마이홈에 800가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마이홈에 800가구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늙으면 감사심 모자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모자라겠죠. 마이홈은 800가구고 감사심은 200가구니까 4대1이겠죠. 모자라겠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건 더 쉬워요. 왜 쉽냐? 지금 마이홈에 들어가는 800가구가 진짜 감사심에 갈 시간이 될 때까지면 벌써 몇십 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몇십 년이 흐른 상태에서 심통이 그 사이에 힘이 세질 거예요. 그럼 그 옆에다가 땅 더 사서 감사심 더 지으면 되죠. 모자란다면. 근데 사실상 들어가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확 감사심이 모자라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여간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영상이 또 길어져서 여기에서 일단 끊고 다음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오늘 인식이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성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 구성원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